그날 부르의 명곡 스튜디오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먼저 깔려 있었습니다. 누가 먼저 소리를 지르거나 과하게 분위기를 띄운 것도 아닌데 조명이 켜지고 무대가 정리되는 그 짧은 몇 초 동안 관객석이 유난히 조용했거든요. 마치 폭풍 전야처럼요. 오늘 뭔가 제대로 터진다. 그리고 그 예감은 이찬원이 무대에 발을 올리는 순간 현실이 됐습니다. 대중에게 익숙한 그의 모습은 늘 밝고 명랑한 찬또배기 혹은 예능에서 보여주는 친근한 청년의 이미지였죠. 하지만 마이크 앞에 선 그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익숙한 웃음기를 싹 거두고 오직 소리 하나로 승부하겠다는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걸 카리스마라고 부르고 누군가는 아우라라고 부르겠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노래로 증명할 준비가 끝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굳이 과장된 제스처를 하지 않아도 그저 그가 한 손을 들어 올리는 것만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그에게 고정되는 느낌. 그게 진짜 무서운 무대 장악력이죠. 전주가 흐르고 첫 소절이 터져나오는 순간 스튜디오의 공기가 단번에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성량이 커서가 아니라 마치 긁지 않은 복권이 터지듯 가슴을 훅 파고드는 특유의 긁는 창법이 심장에 정확하게 꽂혔기 때문입니다. 이찬원의 목소리는 늘 호소력이 짙었지만 이날의 무대가 특별하게 들린 건 단순히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밝은 미소 뒤에 그가 얼마나 치열하게 노래를 연구해왔는지,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아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지새웠는지가 소리의 결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마치 같은 단어를 읽어도 누군가는 의미 없이 지나가고 이찬원은 그 한 문장으로 사람을 멈춰 세우는 것처럼요. 그는 노래를 부른다기보다 토해낸다는 쪽에 가까웠고 그 순간부터 관객은 판단을 멈추고 몰입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공연의 흐름입니다. 평가하러 온 사람이 어느 순간 뒤로 받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 무대는 전형적인 트로트의 꺾기로만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흥을 돋우거나 눈물을 짜내는 연출도 없었습니다. 대신 이찬원은 완급을 주었습니다. 어디서 호흡을 묵직하게 누르고 어디서 미성을 섞어 애절하게 만들고 어디서 그 특유의 파워풀한 성량으로 무대를 찢어놓을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음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서사를 마무리한다고 들렸어요. 기술로만 지르는 고음은 귀를 때리지만 으로 밀어올리는 고음은 가슴을 때립니다. 이날 이찬원의 고음은 후자였고 그래서 객석이 반응하는 방식도 달랐습니다. 소리를 지르기보다 먼저 숨을 삼키고 박수를 치기보다 먼저 멍해지고 그 다음에야 터지는 기립박수. 진짜 압도적인 공연을 봤을 때 나오는 리액션이죠. 사실 이찬원이라는 이름은 이미 트로트계에서 확고한 스타입니다. 방송 화제성, 팬덤, 영향력. 어느 기준으로 봐도 정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무대가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대중은 때로 그를 노래 잘하고 말 잘하는 예능형 가수라는 익숙한 칸에 넣어둔 채 소비해왔거든요. 원래 구수하게 잘하잖아, 찬원이는 늘 유쾌하지 같은 말로요. 그런데 그 말들은 칭찬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아티스트로서의 깊이를 단순화시키는 덮개가 되기도 합니다. 이찬원은 그 덮개를 그날 무대에서 아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벗겨버렸습니다. 나의 본질은 예능인이 아니라 무대 위에서 가장 뜨거운 가수다라고 포효하듯이요. 그래서 방송을 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반응이 반복됐습니다. 이건 그냥 잘한 무대가 아니라 이찬원이라는 아티스트가 다시 정의된 순간이다. 그 장면을 가장 압축적으로 말해준 사람이 MC 신동엽이었다고 하죠. 무대가 끝난 뒤 그는 이찬원을 향해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 말이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을까요? 이찬원이 인정받지 못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반대죠. 이미 충분히 유명한데 그 친근한 이미지 때문에 정작 그가 가진 보컬의 파괴력과 음악적 진지함이 가려질 때가 있었다는 아쉬움이 담겨 있는 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대중은 이찬원이 무대에서 어떤 수준을 보여줘도 역시 찬또배기야 하며 익숙하게 넘겨버릴 때가 있었다는 것. 원래 잘하는 사람이 한계를 깨고 더 잘했을 때,
그 순간은 더 크게 칭찬받아야 하거든요. 치열한 스케줄 속에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원래 잘하는 사람의 자리를 더 단단히 다져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무대에서 본 사람들은 알죠. 신동엽의 한마디는 바로 그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너는 더 깊게 인정받아야 한다. 이건 단순한 덕담이 아니라 재평가 요구였고 그 말이 대중의 마음을 대신 말해준 것처럼 들렸던 겁니다. 이찬원은 이번 무대에서 기교를 자랑하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색을 더 진하게, 아주 묵직하게 꺼냈어요. 부르의 명곡이라는 무대는 자칫하면 원곡의 그림자에 갇히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찬원은 따라가기를 거부했습니다. 존중은 하되 복사하지 않고 원곡의 깊이는 남기되 결을 바꾸고 결국 이찬원만의 호쾌한 드라마로 완성했습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진짜 솔로 아티스트는 무엇을 불렀는가 보다 어떻게 자기 것으로 소화했는가에서 갈리니까요. 그날 이찬원은 노래를 빌려온 게 아니라 노래에 자신의 인생을 입혔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은 무대를 보고 난 뒤에도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 왜 그렇게 담담하게 불렀지? 마지막에 마이크를 내려놓을 때의 그 표정 봤어. 단순한 트로트가 아니라 하나의 서사시 같았어. 보통은 신났다로 끝나는데 이 무대는 왜 울컥했는지를 사람들이 분석하게 만들었거든요. 그건 이미 작품의 영역입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찬원의 태도였습니다. 흔히 감동은 슬픈 표정으로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만 이찬원은 그 반대로 갔습니다. 표정은 비장했고 동작은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대신 소리의 타격감과 가사를 씹어뱉는 입술의 힘에서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 무대 이후의 분위기도 흥미롭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클립이 퍼지고 댓글이 쌓이고 짧은 영상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의 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찬원 역시 잘한다에서 멈추지 않고 이찬원은 장르가 트로트가 아니라 지찬원이다. 국악기 같은 저 목소리는 국보급이다 같은 식으로요. 이건 팬들만의 언어가 아닙니다. 원래 트로트에 관심이 없던 젊은 층이나 타 장르 리스너들도 반응하기 시작할 때 나오는 변화예요. 이게 솔로 아티스트로서 가장 강한 전환점입니다. 친근한 스타에서 대체 불가한 보컬리스트로 각인되는 순간. 이력서의 수상 경력이 아니라 단 하나의 무대 장면으로 기억에 남는 것. 이찬원은 이미 수많은 무대를 통해 자신을 증명해왔지만 이번 부르의 명곡 무대는 그가 가진 음악적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깊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사건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할 필요 없이 그날의 노래가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 무대 다음 이찬원은 또 무엇을 보여줄까?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대 전체의 기승전결을 지휘하고 관객의 심박수를 조절할 줄 아는 마에스트로라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앞으로 이찬원의 음악 인생에서 이날의 무대는 아주 오랫동안 회자될 결정적 장면으로 남을 것입니다.